어깨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깨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보자가 샵에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를 먼저 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뼈, 1번. 어깨를 구성하는 뼈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구성하는 뼈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상완골이라 합니다. 상완골. 상완골이 있고, 두 번째, 요렇게 쇄골뼈가 연결되어집니다. 쇄골뼈. 그 다음에 저 뒤에는 또 요렇게 견갑골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쇄골뼈는 흉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만 먼저 보게 되면 구성적 요소가 상완골, 두 번째 쇄골, 세 번째 견갑골, 네 번째 흉골. 이렇게 어깨가 구성되어져 있는 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어깨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어깨라고 표현을 하죠. 삼각근 라인에 있는 어깨. 일반적인 요소의 어깨라 함은 여기를 표현을 하죠. 여기 부분을 우리가 어깨 됩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근육이 4개가 있다. 이 4개의 근육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요게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 4개의 근육이 여기 삼각근 주변으로, 상완골 주변으로 이렇게 근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근육을 우리는 로테이트 커프라고 부릅니다. 회전근개라고 부르면서 어깨에 아프다고 표현되는 요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코어가 무슨 뜻입니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이 4개의 근육에다가 먼저 집중해서 보게 된다. 코어 근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뼈가 움직여지고 가동성이 되면 무언가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근육을 우리는 무슨 근육이라 하냐면은 이런 근육을 수위근이라 한다. 수위근은 뼈에 붙어 있어서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근육이죠. 일명 뼈대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뼈대 근육. 뼈대 근육 또는 수위근이라 부르면서 어깨의 움직임과 가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깨는요, 가동성과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ROM 자체가, 가동성이, 풀 ROM이 거의 360도가 다 나오죠? 이렇게 가동성이 다 옵니다. 이렇게 가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요소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동작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움직여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줄을 달고 돌을 하나 매달고 빙빙 돌리려면 이 돌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저는 잡고 있는 힘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제가 팔을 돌린다는 그 자체는 몸에서 잡고 있는 힘과 팔에 돌아가는 힘의 균형적 요소가 항상 유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체의 구성적 요소는 항상 여기서부터 생각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머슬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머슬. 근육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신경이 작동을 하죠. 너브. 신경이 근육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근육은 그 안에 혈관이 형성되어지면서 이 혈관이 피를 통하게 만드는 블러드라고 하는 현상적 요소,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경이 근육을 지휘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여기에도 일정한 법칙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에는 계속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근육에 잡고 있는 힘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뼈입니다. 자, 2개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뼈하고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요걸 우리는 인대라고 합니다. 인대. 근데 이 뼈에 이렇게 붙어서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는 요 조직을 우리는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건 또는 텐던 또는 힘줄이라고 부르죠. 힘줄 또는 텐던. 인대는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어깨는 수없이 많은 인대와 건이 형성되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가동성과 움직임이 많고 잡고 있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건하고 인대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이 어깨의 가동성을
회전성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더 크게 세게 잡고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부둣가에 배가 딱 쓰면 배가 이렇게 부둣가에 배가 오게 되면 물에 떠 있으면 여기서 줄을 던져가지고 여 위에 이렇게 생긴 쇠에다가 이 줄을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죠. 얘를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가동성과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얘를 어디 한 부분에 꽉 잡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디냐면 경추 7번, 흉추 1번 라인 또는 2번까지 연결되는 이 포인트에 지방이 하얀 백선처럼 뻗어있는 하얀 지방 라인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두개골이 연결되죠. 두개골. 두개골과 연결되는 이 근육적 요소들이 연결돼서 이쪽에도 연결되고 목하고도 연결되는 포인트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체는요, 650개의 근육과 그리고 361개의 혈자리와 261개의 뼈가 조화로움을 가질 때 우리 몸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깨라고 하는 특수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대와 조직과 혈액과 신경이 거쳐가거나 소통되어집니다. 여기 주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주변에는 터미너스라고 하는 림프에 소통되는 구간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로 신경과 혈관이 팔 쪽으로 내려가고 팔의 움직임과 소통을 연관시키죠. 또 우리는 일반적인 그 두 발로 걷는 짐승, 네 발로 걷는 짐승, 여러 가지 유인원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발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쥐는 힘이 발달했습니다. 자, 우리 유인원, 원숭이들은 이렇게밖에 못 집니다. 근데 사람은 요렇게 쥐는 동작이 돼요. 요 돼서 볼펜을 쥘 수 있고 도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오는 모든 신경과 기능이 어깨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어깨 증상적 요소는 손의 움직임과 미세한 감각과 손동작이 발달되어 있죠. 동양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인들보다 손기술이 좋다고 표현 들어보셨나요? 손기술이 좋다. 손의 기술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죠. 감각이 뛰어나려면 내가 손끝으로 전달되는 신경과 느낌이 뇌로, 머리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신경을 보냈으면 돌아오는 그 과정의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어깨랑 연관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 요소를 볼 때는 첫 번째, 감각, 통증, 가동성을 봐라. 다시요. 뭐라 그랬습니까? 감각, 통증, 가동성을 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감각, 통증, 가동성을 봐라. 그러면 요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아프기 시작하면. 자, 아프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이 감각, 통증, 가동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결국 뭐냐면 얘네들을 감각을 살리고 통증을 없애주고 가동성을 움직이게 하는 이 요법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질환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질환과 근육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 어깨에 대해서 종합편을 좀 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요 가동성과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질환을 이해하고 근육의 정확한 부위와 부착 부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이 뭐가 있나요? 1번 어깨 질환.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을 유착성, 관절, 낭염 이렇게 부르죠. 유착성 관절염. 또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얘는 로테이트 커프 인절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우리가 어깨 증상은 어깨 손상, 상해, 직접적인 다쳐서 오는 거, 부딪히거나 다쳐서 오는 질환, 상해성 질환을 또 어깨 질환으로 봅니다. 요게 어깨 질환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질환들이 옵니다. 첫 번째가 네 번째가 뭐냐면 어깨 질환이지만 목에서 내려오는 증상, 목 증상의 방사통으로 오죠. 목의 신경이 팔로 내려가니까. 다섯 번째는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호르몬의 기능적 요소가 떨어지게 되면 어깨 증상과 가동성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오십견도 그 증상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자체가 내장기의 기능이, 내장부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어깨 증상은 부가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 증상으로 고지곳대로 오는 증상이 있을 때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증상은요, 몇 가지 증상이 중복되어져서 옵니다. 예를 들면 오십견인 상태에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목 디스크까지 같이 있는 이 중복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의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내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증상을 하나씩 개선을 시키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어깨 주변에 연관되는 근육에 대해서 먼저 포인트적 요소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의 개념으로 먼저 보는 거고요. 또 요거를 못지않게 또 어깨 주변에 붙어서 작동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흉근이 요 까마귀발 포인트, 상완골 쪽에 붙습니다. 또 뒤에서 광배근이 쫙 올라오다가 요렇게 넘어와서 싹 틀어가지고 그 자리에 또 붙습니다. 대원근이 쫙 와서 이 자리에 붙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 플러스 광배근, 대원근, 그리고 대흉근, 요 근육을 또 하나 얹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 근육만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변의 근육이 협조를 합니다. 일명 보조 근육들이 작동을 합니다. 액세서리 너브처럼 주변에 근육을 어깨에 파생적으로 작동하는 근육이 흉쇄돌근, 사각근, 또 상완근,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삼각근, 견갑거근 등등 전거근까지 어깨에 모든 근육이 전반적인 조화로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깨의 통증적 요소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개선점부터 찾습니다. 첫 번째, 어깨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가장 많은 문제는 유착입니다. 유착. 대부분이 자연적인 증상, 우리가 늙음이라는 증상, 노화라는 증상은 외적인 요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요소에서 일어납니다. 내적인 요소는 호르몬의 균형 깨지고 그 다음에 세포의 늙음, 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노화는 내적인 요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현상은 내적인 요소로 일어나는 유착입니다. 늘러붙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러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룽지를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밥을 하고 나서 솥에다 밥을 하면 반드시 밥이 눌어요, 밑에 이렇게. 그러면 그 누룽지를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불을 떼가지고 그 수분기를 날려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물을 부어서 끓여서 그 누룽지가 수분을 먹게 해가지고 긁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리가 있어요. 누룽지에서 그 솥에서 누룽지를 떼는 방법으로 어깨를, 그리고 강제로 그냥 불을 떼듯이 강제로 하는 방법은 제가 손으로 조근조근 뜯어가지고 유착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세포 내과 수분이 원활하게 돌아서 돌게 해서 다시 완성되는 관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근육은 자기만의 고유한 운동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량의 80%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은 거의 수분이 80%죠. 그 수분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몸에서 수분이 빠지고 관절 주변을 너무 과하게 쓰다 보니까 또 수분이 빠지고 또 균형적인 근육에서 밸런스가 깨지니까 통증이 유발되면서 또 수분이 빠지고, 그리고 이 수분을 강제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수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어서 흡수되는 거, 아니면 링거를 맞아서 수액이 들어가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어떤 게 있냐면 자생력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되는 에너지.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고 소변 한 방울 배출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살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과 관여되는 경락적 요소를 자극을 주자. 그것이 바로 위경락입니다.
위경을 본능의 장부로 건드려주면 위경이 작동하면 자율신경이 작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요, 내가 움직이는 에너지와 휴식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계속 사이클을 타고 돕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잠을 자고, 내가 격하게 움직이면 앉아서 졸고, 내가 너무 힘들면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고, 너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가고 싶고, 이게 전부 다 내 몸의 조화로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화로움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어디야? 위장입니다. 위장. 그래서 위경부터 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힘드냐면 손으로 배를 갖고 위를 흔들 수 있다? 아니죠. 우리 몸은 그거 말고 현상적으로 몇 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의 뿌리인 흉추 12번의 포인트를 줬고요. 두 번째는 위장의 모혈인 중안이라는 혈자를 줬고요. 세 번째는 위경락을 통해서 여태와 함곡이라는 자리와 족삼리라는 자리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장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주는 게 아니라 위장과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자극을 줘서 일단은 기본 시스템을 돌리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근육, 통증, 혈액을 주관하는 것은 간입니다. 간의 경락을 통해서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심장이 쿵! 착! 하고 한번 뛸 때마다 70ml 정도의 혈액이 그 심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보내집니다. 70ml 여러분들 종이컵으로 봤을 때 약 반 정도가 70ml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분 동안 심장에서 움직이는 혈액량이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 보세요. 70 곱하기 60 하면 거의 5리터 이상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심장의 혈액이 1분에 11바퀴가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소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반응, 일상적인 반응과 살려내려는 반응, 뭔가 치료되려는 반응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살려내려는 반응은 언제 작동하냐면 살아가는 반응이 원활하면 살려내는 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 집안이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게 너무 없어. 근데 지인이 와서 야, 공기청정기 하나만 팔아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유해가스를 마시더라도 라면 한 봉지가 급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공기청정기가 의미가 없죠. 내 몸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몸도 말초에 구석구석 피가 다 돌 때 내 몸에서 치유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위경락을 자극을 주고 간경락을 자극을 줘서 혈액이 전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위장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치유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움직임에는 일정한 에너지가 작동됩니다. 우리가 밥 하나를 먹으면 계단을 20개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먹어서 그 밥이 에너지가 돼서 혈액을 타고 온 에너지가 됐을 때 내 몸에 치유 에너지가 도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몸에는 일정한 공간 안에 그렇게 에너지들이 모여 있다가 쓰려고 비축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경락이 비경락입니다. 그래서 비경락의 포인트인 은백, 공손, 삼은교, 혈의 라인을 자극을 주고 대내장 신경줄기인 흉추 5번부터 자극을 주면서 장부의 균형을 잡아주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서 이제 치유 반응이 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중앙 통제 시스템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뇌간, 거기에 숨내 라인,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시상하부, 거기에 제3뇌실, 뇌촉수액이 같이 작동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뇌촉수의 흐름이 원활해서 모든 신경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도록 후두구를 풀어주고, 또 하나는 이 후두하근을 풀어주고 모상건막을 풀어주면서 전체적인 소통을 시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깨가 아픈데 어깨를 주무르지 않고 왜 자꾸 신교수는 저기를 갖다 붙이고 저기를 갖다 붙일까라고 얘기할까요? 자, 어깨는 현상적 요소의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샵에서 정당한 비용을 받고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저도 고객이 아프다는 것부터 먼저 손이 가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아프다는 곳, 그 자리가 시혈적 포인트죠. 아프다고 한 곳에 정확하게 가서 먼저 손을 대주고 치유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가동성 체크, ROM. 두 번째,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가동성이 가능한지 체크.
세 번째, 이게 스피드가 있는지 없는지의 체크. 그 다음에 특별한 동작을 취할 때 통증이 오는지, 열중샷을 했을 때 통증이 오는지, 팔을 120도까지 올렸을 때 증상이 원활한지. 일단은요, 첫 번째 체크가 팔을 뒤로 돌려서 열중샷 자세를 했을 때는 이거는 모든 근육의 조화로움이 깨졌다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은 팔을 올렸을 때 120도까지 올렸을 때 통증이 온다는 것은 아예 기본이 깨진 겁니다. 이 얘기는 상완골과 기본의 움직임이 깨진 거고 120도에서부터 나머지 180도까지 60도까지 못 움직인다는 것은 견갑골의 회전성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60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 상태는 횡격막의 기능까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횡격막의 기능은 심장이 붙어 있고 간이 붙어 있고 정경 12경맥의 12개의 경락이 통과되는 횡격막은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장기의 기능과 역할을 살려냅니다. 일명 모틸리티를 살려서 위에 일정한 움직임이 소장에 영향을 주고 소장의 일정한 움직임이 대장에 영향을 주는 장부들의 연쇄 반응이 깨졌다. 또 하나는 그 깊이가 깨진 거죠. 횡격막의 깊이성이 떨어졌으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는 주변 조직의 전체적인 밸런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횡격막의 움직임이 생겼을 때는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횡격막의 움직임은 심장하고 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장과 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심장 자체의 박동성과 간 자체의 해독성과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 피를 머금고 있는 장부는 두 군데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간하고 비장이죠. 심장은 피를 소통시키는 곳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혈액은 어디에 있어? 혈관에 거의 90%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부들의 움직임과 순환과의 간접 중에서 첫 번째 작동되어지는 것이 위장의 강력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팔이 120도밖에 안 올라간다는 것은 그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단순히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의 문제는 팔의 각도가 30도의 문제가 일어난다. 양치질이 안 돼요. 칫솔질이 안 돼요. 빗질이 안 돼요. 그리고 뒤로 팔이 일자로 가지 않아요. 이것만 놓고 얘기할 것이냐. 극하근이 아프면 잠잘 때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나요? 아니면 가동성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견갑 하근이냐? 아니면 소원근에서 나오는 애과신경, 요골신경의 문제냐를 전체적인 요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깨가 아프다는 병명을 가지고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을 놓고 한성견비통, 한의학적으로는요, 습성견비통, 한기가 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혈액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은 차가워지고 조직이 차가워지는 곳에는 수분이 원활하지 않고 또 수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유착이 일어나고 늘러붙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첫 번째, 불을 뗄 것이냐. 누룽지를 떼는 방법. 그냥 생 냄비를 불판에다 얹어서 냄비를 태우는 한 있더라도 그 누룽지에 남아있는 수분을 날려서 자연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 냄비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서 떨어지게 만들 것이냐. 자, 어깨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저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된다. 하나는 마찰을 주고 유찰을 주면서 유착된 곳에 통증을 뇌에다가 전달시켜라. 뇌에다가 이곳이 불편하다는 것이 전달돼야지 작동하죠. 두 번째, 이제는 저쪽에서 또 다른 에너지가 돌 수 있도록 수분이 올 수 있도록 위경락과 장부들을 자극을 줘라. 그런데 많은 현장에서 잘못되어지는 건 뭐냐면 가동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을 강제로 잡고 강제로 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고객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뭐랍니까? 아픈 거 참아야 납니다 하고 강제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 몸에는 치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어작용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은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방어작용이 일어나서 그 자체에 오히려 더 많은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수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선상을 이해해라.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서 직관적으로 쫙 가서 어떻게 접근할 것을 봐야 된다. 이분이 단순히 어깨 문제인지 회전근개의 문제인지
호르몬의 문제인지 내장기의 문제인지를 전체적인 이유로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주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또 어깨 근육이 위축이 되어 있는지, 살이 빠졌는지, 또 건조한지. 살이 빠지거나 건조하다는 얘기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곳을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만 원인 부분인 경추 5번을 풀어주는 것도 있고, 손끝의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을 밑으로 당기는 운동도 얹어져야 되는 거죠. 어깨 치료는요, 사실은 어깨 치료라는 단어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깨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수기요법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을 이해하고 접근해서 어깨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수기요법의 최고요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 관리를 잘하는 자가 진정한 수기요법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이 영상을요,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쭉 받아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깨에 대한 케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숙이를 잘하는 자가 보다 최고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